자, 다음 내용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 내용들이 뭐였냐면 바로 빅뱅이죠. 빅뱅. 잠깐 정리를 하면 자, 빅뱅이 어쨌건 일어났음. 자, 빅뱅 후 여러 가지 입자들. 자, 기본 입자죠. 기본 입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뭐뭐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렙톤하고 쿼크. 그 다음에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 양성자, 중성자, 그렇죠? 양성자, 앤드 중성자 자,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38만 년, 약 3000 켈빈 정도 충분히 식은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원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모프라는 사람이 증거 두 가지를 댔다 그랬어. 첫 번째 증거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몇 대면? 3대 1 아니에요. 개수비 됐어. 12대 1. 질량비는 3대 1. 요거랑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빅뱅 과정을 보시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로 다 뭉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막 뭉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다. 점점 커진다. 자,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 그러면 공기 진동은 특별하게 누가 건들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어. 아주 물론 작아지겠지. 그러면 가오프가 한 얘기가 그거야. 우주가 폭발하면서 그때 생긴 진동이 됐건 에너지가 됐던 빛이 됐던 사라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주에 아주 미세하게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말 표현 이해돼요? 그래서 이가 우주가 계속 커지는데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밀도가 너무 커. 너무 빽빽해. 그래서 요 원자가 만들어지기 직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불투명한 자,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 전자들이 양성자에 붙어요. 그러면 원자들이 만들어지면 어쨌건 뭐 널리 퍼져 있던 애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지면 그 안에서 퍼져나가지 못했던 폭발의 흔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겠죠. 그게 온 우주에 퍼지기 시작한 거야. 즉 원자가 되면서 뭐가 되냐면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이 투명한 우주가 되는 시점에 빅뱅에 터졌을 때 흔적들이 우주에 널리 퍼집니다. 우린 그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가 가모프가 예측을 했는데 이게 찾아낼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가모프가 그래. 어느 정도 에너지 크기냐면 온도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죠? 알아두면 좋은 것들 잠깐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우주가 그 원자들이 만들어졌을 때가 3000 켈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켈빈에 대한 뜻이 뭐냐면 영하 273도씨를 우리가 0켈빈으로 둘 거야. 그러면 3000 켈빈이면 온도가 굉장히 물론 3000도에 가깝긴 하죠. 하지만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계속 약해질 거야. 그럼 약해지면 현재 한 3켈빈 정도의 아주 미세한 뭐랄까 에너지 흔적들이 우리가 남아있을 거라 예측을 했고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주 배경 자 복사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말 이해됐냐? 그래서 1964년인가요? 그래서 펜지어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TV 전파 이렇게 막 잡다가 분명히 아무런 신호가 없는 곳인데 갑자기 화면이 칙 그린 거야. 그러면 칙이란 화면이
신호가 없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신호가 있으니까 치익 생기는 거야. 근데 TV 같은 거 보면 갑자기 화면이 치익 한다고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잖아. 그게 신호가 없는 게 아니라 신호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남아있는 아주 미세하지만 그 치익 하는 신호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우주든 저기 우주든 어디 우주를 다 봐도 모든 곳에서 그 미세한 칙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뱅의 증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빅뱅의 증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가복부가 얘기한 거야. 첫 번째로 수소와 그쵸? 헬륨의 질량비야,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이다. 요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가 다시 한번 또 씁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 요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 우주에 봤는데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떤 전파의 흔적 같은 거니까 뭐 잡을 수 있다고 쳐. 그럼 내가 어떤 은하를 봤는데 거기에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바로 보는 게 뭐냐면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그래서 보는 게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뭐 1초, 2초 보는 게 아니라 1년, 10년 계속 분석합니다. 자, 원리부터 볼게요. 자, 스펙트럼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프리즘 같은 거 얘기했을 거야. 자, 프리즘에 햇빛 같은 빛을 통과를 시킵니다. 백색광이라고 보통 중학교 때 배우죠? 그치? 흰색 빛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색깔마다 여기에 꺾여지는 정도가 달라서 여기에 가까운 쪽은 빨간 쪽, 많이 꺾이는 쪽은 보라색,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무지개가 보이는 거지.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걸 우리는 기본적인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연속 스펙트럼을 선생님이 딱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니네 눈에는 요 부분에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를 하면, 요 부분에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요 부분만 안 보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래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부분이 있었어. 이렇게 있었는데, 그쪽 중간 부분이 안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빛도 에너지니까 일정 빛이 흡수돼서 안 보이겠네. 우리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를 거냐면 선이 보이는데 흡수됐어. 그래서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를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가려져 있던 장애물이 치워지면 여기 못 왔던 에너지가 나중에 오거든. 그러면 니네 눈에는 감춰져 있던 에너지가 오는 거니까 여기에 있던 애만 니네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특정 빛이, 특정 에너지가 방출되는 스펙트럼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방출선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나요? 다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며. 그러면 개수 세는 것도 불가능하잖아. 야, 저기 안드로메다 은하의 수소와 헬륨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럼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원소마다 예를 들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뭐에서 선 종류 혹은 개수, 종류사다. 선 두께, 종류, 개수, 자꾸 종류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런 애들이 똑같은 원소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부정해 놓은 거야.
수소라면 스펙트럼 분석하면 예를 들면 뭐 1번하고 2번이 생기고 3번이 안 생기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놔가지고 계속 분석을 했어. 그리고 분석하게 되면 얘네들의 두께 같은 거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질량비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은하를 보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어느 곳이든 다 3대 1이라는 걸 알아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심화.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편의상 자, 스펙트럼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쪽을 내가 빨간색 쪽이라고 할 거고 이쪽을 내가 파란색 혹은 보라색 쪽이라고 할게. 그럼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빛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시 광선이라고 부를 거야. 스펙트럼을 볼 건데 그러면 빨간색 쪽은 여러분 에너지가 작은 곳이야 큰 곳이야? 그렇지, 에너지가 작은 곳이야. 안 뜨거운 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에너지가 작은 곳, 여기 파란색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큰 곳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파장이라는 단어를 꼭 쓰거든요. 파장은 뭐냐면 진동하는 애들이 있어. 똑같이 이렇게 진동하는 애가 있는데 위에 거하고 밑에 거를 비교를 해보면 위에 거는 자 적은 횟수로 진동해. 밑에 거는 많은 횟수로 진동한다. 그러면 적게 진동하는 애들은 요 사이 거리가 멀죠. 얘를 우리가 파장이라 불러. 그러면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한다? 적은 횟수로 진동을 해. 그래서 빨간색 쪽이 요 사이 거리가 멀겠죠. 그 예를 들어서 자, 빨간색 쪽이 파장이 멀다? 길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라색 쪽이 자 파장이 자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스펙트럼 하다가 이게 왜 합니까? 이것도 스펙트럼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스펙트럼을 조사를 하다가 뭘 알게 됐느냐? 다시 한번 이제 우주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멀리 은하를 계속 봤더니 거리가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 에너지 크기도 변함이 없으니까 맨날 나오는 스펙트럼이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달, 6개월, 1년 지났더니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은하들이 다 뭐냐면 점점점 빛이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빨간색 쪽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치우쳤다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적색 편이라고 불러. 스펙트럼을 옛날에 여기서 관측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점점 이렇게 치우치더라는 거야.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도플러 효과라고 해서 멀어지면 에너지가 작아지고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걸 표현하는 방법이 돼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어? 빅뱅이 진짜구나, 우주가 커졌구나 이런 걸 다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오늘 배우는 가장 큰 포인트는 물론 여기 포인트고 요걸 알아내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야. 스펙트럼의 종류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음. 선 스펙트럼은 종류가 두 개인데 에너지의 일부가 흡수된 거랑 방출되는 그 스펙트럼 두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또 스펙트럼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은하들이 멀어지는 걸 관측할 수가 있는데 관측했다는 게 뭐냐면 자꾸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별빛들이 자꾸 치우친다. 이거 우리는 적색 편이다. 얘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얘는 빅뱅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빅뱅의 증거는 아니고 우주들이 멀어지고 있다 이런 걸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 보통 책에서는 또 이런 것도 나와요. 자, 여기 어떤 자 이제 광원, 이제 에너지가 있습니다. 빛이라고 할게요. 빛이 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운 어떤 물질을 지나가. 그러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뺏기겠지. 에너지가 다 뺏길 수도 있지만 적당량 뺏겼다고 치자. 그러면 적당량 뺏긴 만큼 나한테 저쪽으로 에너지가 안 갈 거거든. 우리가 그게 바로 뭐냐면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라고 해서
흡수선 스펙트럼은 어딜 통과할 때냐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보통 보이는 게 흡수선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말 이해되나요? 방출선 스펙트럼 뭐냐면 이 뜨거워진 요 뭐라 그러냐 어떤 이제 좀 고온의 기체가 이제 충분히 뜨거워졌으니까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우리가 방출선 스펙트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보통 방출선 스펙트럼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얘는 뭐 적색 편입까지,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까지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좀 더 어려운 거 하나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화학 파트가 좀 섞이는 내용인데, 우리가 원자를 얘기를 할 때, 이런 게 있어. 자, 원자핵이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움직이는 궤도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 궤도 발견한 사람도 노벨상 받았어. 그냥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들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음. 반대로 만약에 멀리에 있는 전자가 혹시 가까워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그러면 원자핵에서 얘네가 멀어지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에너지가 흡수되는 상황을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는 멀리 있던 게 가까이 오잖아? 그러면 얘는 뭐 하냐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스펙트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원소마다 다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더 깊은 내용은 하지 않지만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 자, 에너지가 지나가다가 얘를 만났네? 이놈의 전자가 위로 올라간대. 그러면 일부 에너지를 띄워준단 말이야. 띄워주면 저기서는 일부 에너지가 사라져 보이는 흡수 스펙트럼이 보일 거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가 만약에 내려온다고 칠게요.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방출 스펙트럼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말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좀 더 심화. 와, 선생님 자꾸 심화만 해요. 보니까 니네 책에 학교 선생님이 지금 개념 완성 막 이런 거 풀어주는 느낌이어서 선생님이 좀 더 욕심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간격이 다 똑같다고 오해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간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간격이 점점점 좁아진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책을 보면서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혹시 내가 얘기하는 게 있나 확인해 볼게요. 자, 내가 드린 프린트에 32페이지. 자,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기파로서의 B라서 지금 거기에 가시광선이 나올 건데, 얘가 지금 가시광선이야. 빨간색 쪽의 에너지가 작은 쪽, 파란색, 보라색 쪽의 에너지가 큰 쪽. 에너지가 작으면 파장이 길고요.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습니다. 뭐, 진동수까지, 필기 한번 확인해서, 진동수까지 얘기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학교 진도 좀 더 나간 다음에 학교 프린트 보고 좀 얘기를 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스펙트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음.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은 흡수와 방출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맨 밑에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그림이 나오는데, 광원에서 특별하게 장애물이 없으면 연속 스펙트럼. 그 그림자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방출 스펙트럼. 아무런 빛도 없고 그 특정 색깔만 띠만 나온다.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이렇게 특정 에너지가 감춰져 있다. 이해할 수 있겠나? 오케이. 자, 다음 33페이지. 자, 선 스펙트럼이 왜 나옵니까? 바로 요 내용이네.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개수는 원자마다 다 다르죠. 다르니까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자의 이동에서 전이라고 보통 표현은 해요. 중요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변화. 이게 뭐냐면 에너지 준위라는 말을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 자, 에너지 준위라는 말하고 전자들이 움직이는 껍질 궤도하고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자. 그래서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 변화에 따라서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1번의 1.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궤도를 운동하고 있고 별표,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다. 2번, 자, 전자가 같은 궤도에 있을 때는, 자, 같은 궤도에서 움직일 때는 에너지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거기 선 스펙트럼, 자, 그 원리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자, 전자가 멀어지면 에너지가 흡수되고, 전자가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걸 흡수와 방출 스펙트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참고자료 밑에 3번 보시면 선 스펙트럼 분석할 때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한 원소는, 같은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이 같습니다. 요게 같다. 이게 같으면 같은 원소다. 두 번째, 자, 별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얘 위치, 개수, 굵기 다 다르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자, 이런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면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고, 네 번째, 적은 양도 관측이 가능하고, 그 밑에 자, 화살표도 있죠? 자, 각 흡수선의 굵기를 비교하면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요런 두께를 조사하게 되면 몇 대 몇인지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별을 관측하는데 그 별빛의 원소 하나가 있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원소가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걔네가 개수, 위치 확인해서 요 원소가 들어있다 확인하는 거고, 두께 같은 걸로, 굵기 같은 걸로 우리가 충분히 질량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 1인 거 알아낸 확인이었어. 다음 34쪽 도플러 효과. 자, 뭐랬냐면 어떤 파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빛이 됐건 소리가 됐건 가까워지면 소리가 크잖아. 그렇죠? 에너지가 크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까워지면 자, 청색편이라고 부르고요. 멀어지면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적색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었어? 은하가 계속 멀어지고 있구나. 즉 적색편의를 관측했다라는 겁니다. 5번에 그 허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그 허블이란 사람이 관측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허블이란 사람이 어떻게 알아냈냐면, 자, 거기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그러다 보니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역시 심화여 허블이란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대. 그럼 멀리란 얘기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멀어지는 속도, 좀 어렵지만 후퇴 속도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더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알면, 얘를 역산하면, 거꾸로 돌아가면 얘네가 멀어지는 속도에 역산하게 되면 빅뱅 했을 때의 시간을 구할 수 있거든요. 왜? 은하와 은하 사이에 우리가 거리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멀어지는 속도 계산하게 되면 얘가 멀어지기 직전에 시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현재 얼마큼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37 혹은 138억 년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허블 법칙까지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쪽.
그래서 35쪽에서 우주론에서 정적인 우주와 동적인 우주 한 번 더 확인했고요. 자, 정적인 우주가 잘못돼서 동적인 우주가 맞음. 그래서 동적인 우주도 그 3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가모프와 호일이 그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얘기를 했고, 근데 빅뱅 우주론이 더 맞는 내용이었어. 그쵸? 증거 두 가지. 오케이. 다음. 그래서 36쪽에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지금 설명 쭉 돼 있죠? 기본 입자는 쿼크와 경입자 혹은 렙톤이 있다.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는 업, 다운, 업, 중성자는 다운, 업, 다운. 그 다음에 원자, 핵 등등등 한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 내가 얘기 안 하는 거는. 다음 쪽. 37쪽에, 자, 빅뱅 후, 자,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얘네들은 같이 생겨나고 같이 소멸되는 과정을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러다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거의 빅뱅 후 동시죠. 뭐 10의 마이너스 6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는 1대1. 그러다가 3분 정도 지나게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가 7대1. 그래서 헬륨 원자가 될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번 빅뱅 후 3분 정도 줄칠말 우주의 온도가 약 10억 켈빈 정도 되게 되면 수소 그다음에 수소 원자핵과 그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또 확인한 거고, 맨 마지막 4번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 정도 되면 시간 38만 년이에요.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투명해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온 우주에 넓게 퍼질 겁니다. 4번 빅뱅 우주론의 증거 38쪽입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서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를 통해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와 질량비를 예측했지. 3대1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어떻게 관측했습니까?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다. 알겠죠? 다음. 자, 39쪽이에요.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자, 빅뱅 후 38만 년 흘렀어.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원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온 우주로 퍼져나간 흔적들이죠. 그렇지? 그래서 가모프는 약 3켈빈 정도 예측을 했는데 현재 펜지어스와 윌슨의 관측이 1964년 나오죠. 자, 안테나를 연구하는 중 우연치 않게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아주 미세한 전파가 잡힌다는 걸 알고 우리가 걔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펜지어스 윌슨이 먼저, 그 오른쪽에 참고하기 위해서 WMAP 위성이 보이고요. 그 밑에 코비 위성도 보일 거야. 순서상도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질문? 없습니까? 자, 하나만 살짝만 얘기하고 우리 요 얘기는 할게요. 나중에 가서 여기 이제 가면 필기할 공간이 좀 있나? 없으면 잠깐 지우고 갈 건데. 오케이. 자, 필기할 공간이 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잠깐 자, 필기 좀 마무리 해 주시고요. 이 앞에만 살짝 지우고 뭐 좀 설명 좀 할게요. 하나만 좀 설명 좀 추가를 합시다. 칠판이 좀 조그매가지고 다 쓸 수가 없대. 자, 선생님이 역시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넘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내가 알기로 개념 완성 쓴다고 알고 있는데 EBS 구제에서는 다 다뤄집니다. 자, 이런 게 있어. 지금 양성자 하나는 결국 수소 원자가 될 애야. 시간 충분히 흐르면 아직 전자가 안 붙었기 때문에 아직은 원자 핵이에요.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중성자 이렇게 하나 더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 있어. 붙을 수 있어요. 또 얘네가 시간이 지나서 자, 양성자, 중성자 하나 있었는데 중성자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얘네는 자, 원소 기호로 쓸 때 양성자 개수가 종류를 결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면 다 원자 번호 1번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얘도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얘도 원자 번호 1번인 수소야. 어떤 차이가 있냐? 질량수 차이가 있어.
선생님 질량수가 뭐예요? 여기 왼쪽 위에 써 있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 합을 우리가 질량수라 불러. 그러면 여기는 양성자, 중성자 합이 얼마야? 1이야. 여기는 2야. 여기는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일반적인, 아직 원자 아니다 또 얘기한다. 얘 원자 핵이야. 일반적인 수소 원자 핵이고, 얘는 좀 무거워서 뭐라고 부르냐면 중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르고, 얘는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삼중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런 관계를 살짝 짜증나게 뭐라 부르냐면 동위 원소라고 알려주긴 하는데, 지금 내가 왜 파란색을 썼느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이런 게 있어 보여주시고,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합쳐질 수 있구나. 그치?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양성자 하나, 중성자 2개 이렇게 있었는데 양성자 하나 더 붙을 수 있나요? 더 붙을 수 있어. 더 있어. 우리가 아까 했던 양성자, 중성자의 12대 1 막 요거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입니다. 질량수가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아직 원자는 아니에요. 헬륨 원자 핵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 선생님은요, 혹시요, 여기 단계에서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에 양성자 하나 더 붙을 수 있나요? 그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또 뭐가 되냐면, 양성자 2개니까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입니다. 그럼 원자 번호 2번이야. 질량수는 3이라고 써. 얘네 둘의 관계를 무슨 관계? 동위원소 관계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무조건 내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뭔가 설명을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딱 교과정상에서 배우는 내용 위주로 설명한 거고, 훨씬 더 많은 내용과 훨씬 더 많은 개념이 있어. 근데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으니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따로 또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제발 필기, 학교 수업 제발 열심히 좀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질문.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40쪽부터 기본적인 개념은 빈칸 채우기 문제로 자 해놨고, 뒤쪽에는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가 한 50문제 정도 되죠. 왼쪽 편에 왼쪽 오른쪽에 쌤이 정답까지 달아놨으니까 풀고 채점하고, 그렇죠? 사진 날 보내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뒤쪽에 붙어있는 문항, 50문항이죠. 요거까지 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어떤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